저는 협치회의 참가한 게 2017년도에 제가 이제 민회라는 걸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회를 시민 참여 정치의 제도적 틀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욕망이 있어서 했고요. 협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 박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느낀 바는 사실은 제가 토론문을 그냥 한 장짜리 써서 보냈는데 발제문을 읽지 못하고 제가 토론문을 썼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 거의 생각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현장 고민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원의 지역 협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성과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함께.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지나갔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엊그제 2기를 구성하고 어쨌든 제가 시작할 때 의장을 맡았는데 2기 의장도 맡아가지고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건 제도의 변화를 좀 가져왔는데 노원구는 조례 제정을 해서 협치위원을 4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원구의 재정이나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협치위원회 대표성이 약하다. 차원을 해결하고자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협치위원이 실질적으로 심의만 하고 회의 자료만 보고 회의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한 실행 주체가 되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과정에서 직접 공모와 그다음에 분야별 추천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종사자들을 요청해서 합류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의사결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협치위원들의 활동성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운영위, 그다음에 분과위, 실행위 등을 그다음에 공론장의 상설 운영과 관련된 것도 운영 규정에 넣어서 2021년도부터 실행하겠다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사업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게 협치 조직, 협치위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의 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의제 사업 하나를 줄이더라도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협치학교를 상설화해서 운영하자는 것을 제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계획 수립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좀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야별 분과 구성 운영은 굉장히 사업 실효성에 제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분과 구성 체제를 전환했다. 분야는 기반 사업 분과, 의제 발굴 분과, 의제 실행 분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 사업 분과는 제도나 역량 강화의 역할, 그다음에 의제 발굴 분과는 제안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그다음에 의제 실행 분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킹 그룹을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은 실제로 사업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계획 수립 방식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연차별로 계속 했는데 그것이 뭐 시참여예산, 구참여예산, 동자치예산, 지역혁신과제랑 중복됩니다. 주민들은 피로도에 지쳐 있고 사업의 차별성은 없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예산은 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연계 추진하는데 가능한 한 구 전체 비전, 그다음에 지역사회 혁신계획 비전 이거에 부합되는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 혁신 과제는 가능하면 구 전체의 중장기 혁신 과제를 하고 동자치예산은 동단위 사업 자체 시행 부분을 감당하고 시참여예산은 구단위 또는 권역단위 사업 중심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구청장과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1차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조례에다 이걸 명시했어요. 공론 조직은 상설 운영한다. 3개 권역에 약 150명에서 180명을 구성하고 가능한 한 분야별 계층별 대표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공론 조직이 협치 사업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 실행, 평가 등을 하는 주체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지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아마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끝났네요.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장이 그 시간에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예. 제가 이런 데 올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거는 토론회인데 토론 시간이 가장 짧다는 거예요. 서울시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은 좀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 간의 협치는 안녕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같은 게 구성돼서 상시적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략적 방향이나 목표 지향이 상실되고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기 바빠서 지치는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협치회의가 저는 시민 참여 정치의 틀거리라고 보는데 의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 서울시 의원이 안 왔어요. 구의원도 없어요. 여긴 조정관 몇 분, 행정의 몇 분, 민간은 저인 것 같아요. 유창보 부장님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도화되는 것, 그다음에 재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당연히 파트너로 와야 되는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와 협치회가 각자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인위적으로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 추진단장하고 주민자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회장과 추진단의 선임 팀장을 그냥 의무적으로 당연히 앞으로 참여시키는 걸로 협의를 해서 괴를 좀 같이 하고 중복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TF 시절을 포함해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협치를 의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의사결정과 시행 과정의 프로세스상의 민주성을 확보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역 사업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협치회의가 지역의 행정에서 하는 의사결정, 의회 간의 의사결정, 주민자치회가 하는 의사결정.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잖아요. 참여정치의 분권정치의 주체로 설 거잖아요. 그러면 왜 협치회의는 그런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의 실무적인 체커 역할, 촉진자 역할로 장기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4년 차를 맞는 노원 협치의 이런 변화, 그리고 위원회 수의 확대라든지 기능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고 서울의 협치와 자치구 협치는 안녕하신가에 대한 부분들, 일상적 협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력 이런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